안녕하십니까, 이인수입니다. 목요일 명인들의 복귀 시작하겠습니다. 목요일 장이 주로 많이 빠지죠, 최근에 보면은. 그죠? 네, 근데 오늘 오후장에 코스닥과 코스피의 극명한 또 온도차가 드러나는데, 오늘 뭐 장이 왜 급락 변동성이 코스닥에 나온 거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네,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를 좀 하죠. 네. 본 코너를 통해서는 제가 4월 중 그리고 올라오면서 바이오는 뺐죠. 표터에서. 그죠? 네. 그리고 지금 뭐 IT하고 뭐 5G나 뭐 지금 시절에 맞는 주식으로 지금 우리가 교환하고 갈아탄 것은 오늘 종가를 보면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죠. 네. 하지만은 이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제약 바이오에 대한 희망과 기대가 클 겁니다. 근데 제가 계속 아마 지난주 시간에 말씀 아마 바이오 제약은 8월 중순이 넘어서서 2분기 실적이 끝이 나고 나서 지금 잘 나가는 친구들 그 힘이 여전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봐야 되고, 그 전에 지금 뭐 수급 구조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항상 보면 장 위태로 올 때 보면은 변동성이 노출되어 있죠. 네, 그런 가운데 오늘 뭐 충격파 뉴스가 HLB에 나오고 또 메지온까지 나온 것 같아요. 예, 이제 뭐 완전히 가만히 지금 울고 있는 뺨을 뭐 한 대 갈긴 게 아니고 여러 대 갈긴 것 같습니다. 네, 제약 바이오도 지금 이제 가장 어려운 시간을 보내지만은 이렇게 되고 나면은 제가 오늘 받아든 느낌은 올여름에서 가을 가는 사이에 저 매물이 퇴장되고 새로운 또 시장들이 열릴 수 있어요. 네, 그 희망은 버리지 마세요. 다만 이제 임상에 대한 변수가 있는 것들은 조심해야 되고, 제가 뭐 좀 시간 됐습니다만 작년부터 이 신라젠도 변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포트에는 뺀다 했죠, 제가. 네, 그리고 뭐 당시 뭐 7만 원 때 뭐 유지하다가 지금 보세요. 지금 5만 원 내려와 있잖아요. 그죠? 물론 장영향도 있습니다만은 한국 시장에 지금 뭐 임상을 하고 뭐 기대치로 올라갔던 제약 바이오 안에는 문제점을 드러낼 수 있는 이슈들이 있고, 그리고 실제로 네, 그게 꿈이 이루어져 가지고 또 나중에 큰 시세가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여하튼 돌다리로 두들겨 보는 마음으로 지금 이제 특히 순수 바이오 업체들을 좀 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좀 정리 좀 합시다. 복귀하겠는데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정상회담을 앞둔 간망세 속에서 네, 지금 현재 미국 본장에서 지수는 빠졌습니다만 오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세계 제5대 반도체 기업이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잘 나오니까 그렇다면 삼성전자고 하이닉스고 지금 뭐 2분기를 털어서 2분기 정점에 3분기 잘 되지 않겠냐, 이 기대감으로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고 네, 움직이니까 또 뭐 SDI 삼성전기도 오래간만에 반등 줬죠. 네, 아직은 반등이라 했습니다. 반전이 아니에요. 네, 반등은 이라 말씀드렸고, 지난주 제가 시황을 통해 가지고 이번 주 또 뭐 금리 인하 이슈로 또 기대감이 올라갔으나 제가 너무 뭐 흥분하지 마시라 했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고 주중에 시세를 초반이든 중후반이든 열어주면 어떻게 하자고요? 일단은 현금 비중을 늘리는 전략을 썼죠. 미중 무역 분쟁의 합의 기대감, 합의가 된다면 이런 가정을 함부로 쓰지는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본질을 작년에 가지고 틈틈이 제가 이 코너를 통해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렸죠. 관세를 부과를 하느냐, 유예를 하느냐, 아니면은 없애버리느냐, 취소하느냐, 이 세 가지에 대안들이 이제 뭐 미국 뭐 확률적으로 봤을 때 미국이 유예, 연기할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미국 기사에서. 네, 그러나 뭐 지켜볼 필요가 좀 있고요. 덧붙여 이야기한다면은 시진핑이가 이럴 때 방북한 것도 미국 입장에서는 좋게 안 봅니다. 악재로 보고 있어요. 예. 지금 와가지고 이 판에 자기도 이제 끼어들고 이제 미국에 어느 정도 당당히 맞서겠다 이렇게 하면서 체면주의, 지난번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메이신 체면주의로 자꾸 하면서 가는 것 자체가 시장에는 악재입니다. 어쩌면 미국은 저것들은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시장에는 또 큰 변수가 생길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물 제가 생각하는 유예와 연기될 가능성이 지금 가장 높다고 뭐 기사들 나오는데 일단 그 가능성을 열어는 두시되, 다만 무조건 거기에 믿고 합의가 되면 당연히 경기 상업자 올라가지. 근데 합의 가능성이 낮다 해도 저요.
장기전으로 갈 거라고 해야죠. 유예만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봐셔야 되겠고, 유예만 돼도 시장은 이번 주 후반부에 빠진 주가들이 반등을 다음 주 하겠죠. 반발력이 붙겠죠. 네, 이거는 뭐 여러분들 생각은 하셔야 될 것 같고, 만일에 뭐 7월 1일 지금 뭐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음 주 이제 우리가 월요일 저녁이죠. 네, 행정명령으로 떨어져 가지고 관세 부과가 결정이 나면 시장은 단기 충격파가 크겠죠. 이 때문에 주 후반부에 저 말씀 듣고 움직이는 시세들 좀 현금 비중을 늘려가지고 이거 결과물을 아마 빨라도 우리가 다음 주 뭐 월요일 넘어 화요일쯤 알겠죠. 그거 보고 확인하고 다시 사는 게 아무래도 안전합니다. 그죠? 다만 제가 실적 기조가 2분기에 탄탄한 친구들은 빠지더라도 다시 복구됩니다. 복원력이 빠를 거예요. 그게 어떤 건가에 대해서도 제가 지난주 설명드렸죠? 자, 쭉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오늘 코스피도 2140을 터치했습니다.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 일단은 뭐 합의 기대감 전에 2140 정도가 우리가 지금 뭐 최대로 보는 수치였다 이런 말씀드리는데 일단 여기까지는 왔죠. 그 이후의 흐름은 예측보다는 대응으로 가셔야 되겠죠. 자, 그다음 코스닥 지수는 오늘 아까 이야기했던 바이오주의 임상 3상급 마무리 앞두고 변동성 때문에 큰 반락이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장은 이것 때문에 HLB 이슈, HLB가 하한가 10% 나오니까 네, 오늘 또 매주온도 뭐 수정 약에는 급락이 나오고 동반 바이오가 시가총액이 제일 크잖아요. 바이오가 급락하니까 전반적인 매기 자체가 약화된 거죠. 네, 이런 것을 오늘 시장이 코스닥 시장이 반영했습니다. 단 제가 아까 뭐 방송 연기를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5월 달에 미중 이슈가 나와 정말 심각할 때 저점이 680이었다 그제? 물론 바이오주들은 신저가가 났기 때문에 이것은 의미가 없으나 다만 700 아래에서 내려오는 680대부터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는 겁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오늘 뭐 미중 이슈와 관계없이 바이오주 급락이기 때문에 이거는 또 미국과 중국 이슈와는 다르게 갈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일단 오늘 오후장의 분위기는 몹시 안 좋다네. 아마 내일 아침에 오늘 심리로 자극대가 빠진 주가들 중에 반등을 시도할 주가들은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그 점 참고 말씀드리겠고요. 2분기 실적이 이제 코스피는 2월 말, 이제 7월 말, 7월 20일부터 7월 30일 주로 많이 몰려 있고 코스닥은 8월 1일에서 8월 15일 광복절 전까지 실적들이 몰려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쪽에 강한 주가들 보면은 실적 기반이 되는 것들 2분기 잘 나올 거야는 올라갔는데 잘 나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주가들은 다 빠졌죠. 네, 그거 봅시다. 자, 지금 일단은 뭐 자세히 보면 실적장이라고 했죠. 일단은 저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뭐 반등을 줬죠. 모양은 예쁘네요. 4만 후반부를 한 게 달려갑니다. 화웨이 또 제재, 중국을 쭉 누르면서 제재 조치에 대한 수혜 그룹도 있고, 여하튼 최근에 반도체주들의 반항은 네,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죠. 네, 이 부분은 우리가 네, 지금 이제 매매 전략 팁은 내드리지 않습니다만은 하이닉스 반도체 기준으로 7만 원대 이상에서 치고 나올 때는 단기는 저는 매도 대응이 옳은 거 아닌가. 그리고 다시 기다리자. 확인해 보자. 이 전략을 저는 뭐 방송상에 제시해 드리고 있고요. 반도체 강세는 반도체 장비주들 최근에 뭐 OLED는 다 올라갔죠. 이녹스 첨단 소재, 그리고 AP 시스템, 덕산 하이메탈 이런 것도 메이저 뭐 지금 주가들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다 올라가서 5월 급락을 다 메웠기 때문에 8개를 줬습니다. 고감에도 일단 하고 기다려 말씀드렸죠. 네, 그런데 반도체는 지금 반도체 불황 때문에 장비주들이 못 갔잖아요. 그래서 오늘 원익 IPS 또는 뭐 주성 엔지니어링 바닥권에 한참 빠져 있죠. 테스 이런 것들 좀 움직여 준 거예요. 아직은 반등에 불과하지 반전이라 말하기 힘들죠. 단 정말로 미중 무역 분쟁이 극적인 합의점에 다다른다면은 반도체주를 쏴야 됩니다. 경기주 쏜다면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뭐 화학, 조선, 뭐 정유 실제로 업황이 잘 안 좋잖아요. 소수 말고는 모르면 IT라 하시라는. 네, 그렇게 이런 부분이 쉽게 해결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막연한 기대치는 금물입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장은 지속적으로 종목장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편의점 여름이 성수기죠. 네, 편의점 앞에 여러분들 맥주도 한잔하고 편의점 많이 찾죠? 여름 성수기 때문에 GS 리테일이나 BGF 리테일이 지난주 바닥을 찍고 이렇게 네, 주가가 오늘 강세 반등이 있었습니다. 뭐 BGF는 오늘 한 6% 급등했죠. 네, 이런 건 실적 기반형들이죠. 실적 기반형들은 발라가더라도 이렇게 빨리 살아나는 거죠. 하단 다지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향후 조정식 관심 있게 보시고 2차 전지는 뭐 물량이 딸릴 수 있다 이야기도 있고 지금 삼성 SDI 위주로 일주일간 쉰 다음에 다시 오늘 고개를 들었죠. 여하튼 뭐 6월 달에 대형주 하나 딱 찍으라면 삼성 SDI가 가장 좋았었고 뭐 이런 부분 오늘 삼성전자 후가격가로 올라갔었고요. 다시 매물을 소화한 다음에는 상승 반등은 미중 이슈가 없다면은 시도하겠죠. 다만 이런 것들은 미중 이슈로 악재가 나와 빠지면은 그때 잘 보세요. 네, 올라갈 때 덤비지 마시고. 그다음에 중형 중에서는 제가 뭐가 제일 낫다고요? 일진 머티리얼스가 제일 낫다 했잖아요. 다른 것보다는 훨씬 견고하죠. 요는 패턴이 이제 뭐 수렴 반락을 꺾고 이제 시간 조정을 완성하고 수렴하는 거죠. 반락이 있었고 반락을 실적 기반형들은 이렇게 밑에서 다지고 들어올리고 수렴하죠. 이런 모양새는 이제 업황이 받쳐주지 않으면은 이 제조업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요런 모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 제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또 뭐 5G에 비해서도 훨씬 가격 매력이 있으니까. 다만 2분기에 나올 업황에 대비했을 때 최고 에이스는 제가 KMW라 했죠. 예. 자, 그전에 OLED를 한번 봅시다. OLED는 이번에 한번 그래도 5월 달에 반락해가지고 제가 참 미안했다 했는데 그래도 그 고가 매도할 기회는 줄 겁니다는 그 약속은 지켰죠. 주가들이. 자, 봅시다. 제가 여기 뭐 지나간 이야기도 하고 이러지만은 그뤄낸 이야기들을 피해가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 약속은 제가 꼭 지켜드리죠. 자, 이녹스, 아니요, 잠깐 OLED를 보면은 이녹스 첨단 소재도 뭐 55,000 넘어갔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렸던 그 AP 시스템도 이번에 27,000원까지 왔죠. 예. 반락을 다 메워 넣었습니다. 근데 일단은 제가 세게 나오면 한번 주자 했죠. 네. 특산 네오록스도 17,000원까지 다 줬어. 다만 그 이후 더 뻗지 못하고 다시 소화하겠죠. 이들은 이제 발주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지금 2분기까지는 실적이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예, 1분기, 2분기 운동에 그 큰 어닝 스프라이즈 수준까지는 아니에요. 그다음에 잘 팔았으면 기다려서 다시 가격 매력이 떨어질 때 보십시오. 장이 평온해지면 이렇게 좀 보셔야 되겠고 KMW는 뭐 매일 연결하는 2시 50분 선택과 집중 시간을 잘 들었으면 지난 3, 4주간 한 번도 빠짐없이 주간 단위로 내 수익률을 맞춰 드렸을 거예요. 거의 뭐 주간 단위로 10% 이상 벌고 지난주는 한 20% 넘게 벌었죠. 이번 주조차도 제가 화요일에 새파랗게 또 외국인들, 기관들 뭐 로스캅이 아니고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올 때 38,000원백에서는 한 번 또 받아라. 지난주가 뭐 37,000원, 6,000원 줬죠. 근데 오늘 그리고 목표가는 이번 주 당기니까 제가 4만 한 3, 4,000원 맥스로 본다 했죠. 오늘 44,300원 가잖아요. 투신권 또 집중 매수하잖아요. 손절을 다음에. 자, 5G가 급락할 거라고 급주는 친구들 많죠. 왜냐하면 배가 아파서 그래요. 지도 못 해봤으니까 자기 못해서 빨리 급락이나 해라 이런 것 같은데 2분기에 나올 실적도 1분기에 못지않게 지금 뭐 100%, 200%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업종이 지금 5G 대발주 시점이죠. 4G에서 5G로 바뀌는 지난주 내가 단말기가 4G는 40만 개 넘는데 5G 나니까 4만 개 채 되지도 않는데 기지국이 얼마나 많이 지어야 되겠어요? 발주량이 많을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최소한 올해 내년 상반기까지. 그럼 주가는 언제? 2분기 실적이 피크라면은 2분기가 곧 실적이 나오는 8월 초중순. 등락이더라도 이쪽은 물리더라도 5G 물린 사람들은 또 팔 기를 줄 거다 했죠? 급주는 이야기하기도 하면 괜히 급락할 때 팔아가지고 바보만 되잖아요. 그죠? 팔 기를 준다는 거 하지 않습니까? 그죠? 다만 이제 오늘 보니까 기관들도 KMW 말고는 다른 쪽은 배팅이 좀 약했죠. 에이스, 2등 주주 에이스테크는 예, 11,000원 수준까지는 줬고요. 그죠? 예, 뭐 팔 게 다 줍니다. 예, 그 다음에 지금 이 오이 솔루션, 이게 이제 2등, 3등 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주가들도 미중 이슈가 나와가지고 새파르면은 안 좋은 결과물에 대한 장이 연동돼가 반락을 한다. 그러면 제가 우리 명인들의 복귀 목요일 코너를 시청하는 애청자 여러분들, 현금 가진 분들, 일단은 매수 1순위는 5G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 7월 초죠. 만일에 미중 이슈가 우리가 원치 않는 또 안 좋은 수준으로 가는데 장이 동반 반락했을 때 뭐부터 사냐? 5G 핵심, KMW, 오이 솔루션, 에이스테크. 다음에 후발에 있는 게 또 뭐 다산 네트워크스 있고 하반기 기지국 발주, 중계기 발주 생각한다면은 삼지전자 이런 것들이 우선순위가 됩니다. 그 다음이 뭘까요? 오늘 뭐 추천주 시간이 돼버렸는데 반락이 깊을 때
만약 다음 주에 그런 현상이 나왔다. 그러면은 끝난 거 같죠, 여러분들. 비메모리 반도체 전혀 안 끝났다니까요. 2분기에 나올 실적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이제 펀더멘탈적으로 지난 4월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네페스가 제일 낫다고. 실제로 주가도 제일 좋았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한번 뭐 21선을 깨고 난리 법석을 떨면은 들어가셔도 됩니다. SFA 반도체. 네, 이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어요. LB 세미콘 있죠? LB 세미콘 지난주 본코너에서 이야기하고 갔는데 뭐 바로 뭐 금요일 날 20% 급등 나왔어요. 그죠? OLED가 지난주 야스라고 이야기 드렸죠? 야스. 야스가 제가 독보적 경쟁력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야스 코드 보나 한번 쳐볼까요? 어떻게 가는가 한번 보고 갑시다. 그러니까 본코너가 이야기 그냥 흠말하는 게 아니죠. 지난 한 주간 주가가 어떻게 한 궤적을 보세요. 네, 뭐 어렵다 하는데 시세 터지는 건 다 터진대. 중형주인데 개별 종목을 안 드리고 중형주 드리고 가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업황되는 쪽은 시세가 열립니다. 근데 어디서 장을 불안하게 느끼고 지금 막 겁을 먹고 있냐 하면은 지금 이거는 우리 올해는 실적장을 표방하잖아요. 중형주들이. 거의 다 실적이래요. 바이버지고 다. 실적과 무관한 성장 전망만 가지고 기대치로 갔던 사람들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4월 중순 하순에 ABL 바이오를 당시에 다 팔고 나오면서 당분간 제약 바이오는 관망하시라고. 실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죠? IT하고 그래도 5G 하신 분들은 다 복구가 되고 수익 주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 차이인 거예요, 올해. 근데 이 어려운 바이오 어떻게 봐야 되느냐? 바이오는 뭐 사실 연수가 특정 전문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네, 저 자랑하면 안 되고 제가 팔불출이니까. 근데 제가 실은 지난주에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의 그 바이오 신약 물질을 국가에서 지원금이 나오죠. 그 지원금 신약 물질을 최종 판단하는 대한민국 세 분이 계신데 그 중에 한 분의 모 박사님을 제가 만나뵐 기회가 돼가지고 제가 받들어 모시기로 했는데 그분 이야기를 잠깐 내들어보면은 상장 기업 중에서 아닌 바이오들이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그는 회사 이름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아닌 게 있다 했어요. 방송에 제가 잠깐씩 힌트 주죠?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아닌 건데 시장은 뭐 임상하고 뭐 항암제 만들고 이래가지고 막 부추겨가지고 바이오장에서 어마어마한 시세가 났는데 이렇게 바이오가 꺾여가지고 수급이 망가졌을 때는 바이오를 공략하면 상당히 힘들어지는 거죠. 바이오는 지금 당장 안에 또 반등 주고 나면 또 빠집니다. 네? 반등 주고 지금 이게 바닥이 이거 같지만 또 한 차례 반등기가 급락 다음에 반등은 나올 거예요. 또 다음 주. 나와서 가면은 최근 거래해가지고 마이너스가 10% 미만인 분들은 일단은 7월까지는 고가 매도 대응을 해주는 게 좋아요. 근데 뭐 지금 뭐 1분기에 샀거나 작년 하반기 비쌀 때 사가지고 손실 폭이 큰 분들은 올 강복절이 지나가고 이제 아침 저녁으로 좀 선선해지고 남해 안에 가면은 전어 떼들이 나와가지고 전어 산란기에 전어철이 오죠. 전어철의 주도주가 바뀔 겁니다. 그때는 2분기 실적 호합한 주가들이 다 고점 칠 거예요. 그때 비로소 바이오 제약이 갈 건데 다는 못 갑니다. 예. 그 중에 갈 수 있는 주가가 몇 개 있는데 그 안에 헬릭스 미스는 지금 차트 보고 있죠? 이건 포함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도매급으로 팔려있지만은 뭐 3,000당 제약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바이오 중에서도 지금 임상 결과가 명확한 시장 물질을 도출해낼 수 있는 기업이 가는 거죠. 이번에 뭐 이렇게 신뢰를 잃어버려가지고 인보사의 HLB에 오늘 또 매주원 건 또 검증해 봐야 됩니다만은 상당 기간 바이오는 시장에서 좀 불신 상태에 근접하면서 엄청난 가격 매력을 발생시킬 거예요. 올해 하반기 경기주 간다고요?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저희 개인적 판단은 미중 무역 분쟁은 최소한 트럼프 재선 기간까지 갈 건데 예? 미국이 지금 중국을 괘씸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세요. 쟤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저렇게 놔둘 수 없다는 거예요. 3,250억 불이 당장은 안 되더라도 그 비슷한 조건에 미국이 수입하는 중국산 제품 전 품목에 대해서 관세를 때릴 수도 있습니다. 중국이 자꾸 저렇게 체면주의를 넣고 당당하게 맞으면요. 북한이 이렇게 개입하려고 이러면은 개심죄에 걸리죠. 그러면은 그 피해는 누가 봅니까? 투자자들이 보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무조건 긍정적으로 합의 기대감 이런 거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경기주. 한국 산업이 처해낸 현실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유일한 돌파구는 뭐라고 했죠? 예? 최근에 정치권에서는 뭐 밖에서 지금
먹고 사는 문제 해결 안 되면 다 정권 욕 들어 먹어요. 당연히 이번 정부도 욕 들어 먹겠죠. 먹고 사는 문제를 대안을 내놔라는데 지금 미중 엄중한 현실에 어떤 대안이 있어요? 예, 이번 정부 엄청 욕 들어 먹고 있죠. 이 욕 들어 먹은 걸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상당한 시련이 있더라도 남북 경협 시대를 열려서 지금 죽어가는 제조업들을 저기 울산부터 부산 경남에 수많은 우리 중공업 기업들 있잖아요. 조선도 마찬가지고 살릴 수 있는 방법은 그거라니까요. 당장 해답 없습니다. 일부에서 동남아 시장을 개척해라. 천만의 말씀. 동남아는 GDP가 구매력이 중국의 5분의 1도 안 돼요. 10분의 1. 이제 한 달에 30만 원 버는 베트남 애들이 무슨 한국산 자동차에 삼성전자 폰을 살 수 있습니까? 말이 된 소리를 하셔야지.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대안은 없어요. 우리가 제조 기반 미국의 생필품을 공급할 수 있는 근원지가 북이 되고 우리가 거기에 자본 베이스하고 기술이 들어가면서 중국을 더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냉혹한 현실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2019년 투자들은 냉혹한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 자, 그 다음에 남북 경협주는 기대감으로 왔는데, 여하튼 제가 지난주까지 긍정적인 멘트를 날려드렸는데, 한미 정상회담 전에 남북 정상회담은 일단 시진핑이가 중간에 선수치가 들어가지고 물 건너갔습니다. 그죠? 물 건너갔는데요. 오늘 보니까 대통령이 하는 말이 보니까 북미 회담이 이제 열린다는 표현을 듣고 지금 대화가 물 밑에서 시작되고 있다 했죠. 네, 이건 북미 회담 다시 될 수밖에 없는 구도입니다. 트럼프든 북한이든, 네, 북한이 좀 요즘 보니까 뻔뻔한 소리를 하는데, 네, 화는 나지만 무한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경협은 1차 상승 다음에 주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와가지고 북한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벤트를 하나 만들면은 다음 주 또 올라가겠죠. DMZ를 방문해가지고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번에 만나는 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스케줄상 없다 이야기겠죠. 근데 7월에 다시 좀 약간 6월 말 7월 초 시장 연동 소화는 될지언정 북미 간에 접촉되고 이제 실무회담 연례가 다시 3분기 중에 뭔가 회담을 시작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 기대치로 저는 현대엘리베이터는 다시 10만 원대는 복원할 거다. 강한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비료 관련주고 철도 관련주고 이런 것들 기대치 현실화되려면은 상당히 시간이 걸리잖아요. 예, 그죠? 예, 그렇습니다. 남북 경협주가 그런 건데 여하튼 미중 엄중한 현실 속에서도 이 실무회담에 대한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의 움직임은 소화가 되더라도 남북 경협은 7월 이후는 긍정적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쫓아가고 싶지 못한 분들은 빠질 때만 보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시장 이야기를 좀 하게 되는데, 투자자들 말씀드리는데, 일단은 미중회담 이후에 이제 세 가지 국면이죠. 관세를 발동한다. 잠금 나가겠죠? 그럼 현금 보유자들은 찬스 오는 겁니다. 아까 어떤 업종이 우선일인가 다 이야기 드렸죠? 2분기에 확실한 실적을 낼 수 있는 거. 딱 두 가지만 합시다. 파이버지, 비메모리 정도. 여러분들이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외에는 다음 시장 확인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그 대표주 사시면 돼요. 다만 급락 변동 나올 때 하는 거고 그다음에 유예 연기 불확실성을 남기고 있으나 특히 지금 주반에 코스닥 시장이 많이 빠져가지고 반등 수순 단기 급등 또는 반등할 수 있겠죠. 예. 근데 유예되면은 산업 경기는 크게는 못 간다는 거. 그건 알고 계십시오.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가 정말 3분기에 좋아질 거냐? 확인해 봐야 됩니다만 일단은 외국인 수급 최근에 긍정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반도체주도 다음 가격 매력이 있을 때 한번 다시 보자. 조금 유보하면서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이번 주 KMW도 올라가면 팔아라 했고 집중한 거. 남북 경협도 세게 나오면 팔아주는 건데 단기는. 네, 그런데 현금 비중을 저 말씀 듣고 최소한 3, 4할 4할 정도 주식 6, 현금 4 이 정도 맞추는 게 A인데 제 입장에서는 5대5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좀 현금화가 용이한 업종을 보였거나 투자를 하셨다면은 5대5로 가시고 다음 주에 잘 되면 확인 매수하면 되는 거예요. 프리미엄 좀 주더라도. 그다음에 유예가 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단기 과락형이 먼저 반등 주고 본 추세형은 매물 소화되고 다시 갈 것이라는 거. 대장주는 정해져 있습니다. 아직은 봐요 안 돼요. 단기 강세 반등은 나올 수 있다는 거. 네, 실적 기반형을 코스피, 코스닥에서 거래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다 말씀을 드리고
테마주는 생략을 좀 하고 가겠습니다. 예, 다음 주 목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